일과 에너지. 여기는 이제 1부터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같은 방향으로 힘줘서 이동한 것만 곱할 수 있다. 이거랑 이거랑 운동 방향에는 같은 건 10이지. 그래서 얘네들만 곱할 수 있어. 그래서 곱하면은 5줄 나오죠. 과학에서 말하는 일, 밀고 있는데 안 움직이지 한 일이 없다. 들고 가만히 서 있지 안 움직이지 한 일 없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지 한 일 없다. 공을 수평하게 들고 걸어갔다. 위쪽으로 힘 주면서 앞으로 갔다. 수직일 때 한 일 없지. 들어서 올렸다. 힘을 위로 주고 위쪽으로 이동시켰다. 둘은 같은 방향이니까 곱할 수 있지. 일했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 이동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한 일이다. 그래서 3m를 이동하는 동안 한 일은 일단 요거 먼저 구하고 10, 요거 구하고 20, 요거 구하면 이렇게 절반 잘라서 구해도 똑같이 15 곱하기 1이니까 15, 셋 다 더하면은 45줄. 과학에서 일하는 경우 읽고 있는 거 일하는 거 아니지. 들고 걸어가는 거 일하는 거 아니지. 책상을 끌어서 옮겼다. 힘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같은 방향이라서 일했지. 안 움직이면 일 안 하는 거지. 주워서 올려놨다. 힘 위로 주어가지고 위로 끌어당긴 거네. 같은 방향이네. 일했네. 왠지 이런 건 안 하고 실번도 됐고 이런 건 됐고 자 이런 거 다 됐고 이런 거 다 되겠지. 20 곱하기 3 아니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긴 거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관계없지? 이쪽 방향으로 힘줘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1m 갔으니까 이렇게 곱해야지. 계단이 나오면은 그리고 내 무게가 있으면 내 무게까지 계산하셔야 돼. 그럼 60kg짜리는 몸무게가 588N이고 이걸 지금 위로 주고 있고 힘을 위로 주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간 높이가 9m고 그럼 올라간 방향과 힘준 방향이 같으니까 얘랑 얘는 곱해도 된다. 9 곱하기 588이다. 그럼 아마 이거밖에 안 나오겠네요. 이런 거 넓이 구하면 되지? 넓이 구하면 되고 또 중력이 한 일은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돼. 떨어진 높이지. 떨어진 높이. 중력이 지금 10N이잖아. 떨어진 높이는 5m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이따 얘기 또 한번 나오겠지만 중력이 한 일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고 이건 증가하게 된 운동 에너지와 같은 거야.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면서 중력이 한 일이고 그만큼 새로운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양변에 사라지면서 떨어진 높이에다가 2가 넘어오니까 2 곱하기 9.8까지 해놓은 게 속도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높이라는 게 19.6m가 나왔다. 그럼 속도도 19.6m가 되는 거,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겠지.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떨어진 높이만 같으면 바닥에 도착할 때 속도는 같다. 그래서 요거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나? 10m를 대입해봐. 여기다가 10m를 대입하면은 요 값이 196이 돼요. 그게 V제곱이니까 V는 14m per second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도 해볼까? 4.9도 대입하면 그럼 여기는 9.8 곱하기 9.8이니까 9.8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이제 9.8m per second가 돼요. 그래서 10m를 떨어지면 14m per second가 되는 거고 4.9m를 떨어지면 9.8m per second가 되는 걸로 잘 나오는 숫자다.
일과 에너지.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일을 해버리면 자기 에너지는 감소하고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그 물체가 하는 에너지는 증가해야지. 얘가 틀렸네. 얘랑 맞고 서로 전환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맞습니다. 물체가 일을 하면 그 에너지는 감소해야지. 감소.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고 일의 단위도 줄이죠. 같죠? 그리고 에너지의 양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한 양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다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추가 떨어지면서 뭐합니까? 추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무도막한테 뭐해? 일하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할 수 있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가 나무도막을 미는 힘인 마찰력만큼 힘주고 나무도막을 이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질량과 떨어진 높이가 다 똑같다면, 떨어진 높이가 만약에 다 똑같다면, 얘랑 얘가 똑같다면 질량이 2배 됐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가 된다. 2배 돼서. 그리고 또 높이가 똑같다면 질량이 2배 됐으니까 떨어진 높이가 2배가 된다. 요게 성립을 하는 거지.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다면 얘랑 얘가 비례하지. 질량이 똑같은 것도 봅시다. 질량이 똑같으니까 추 높이가 2배가 되니 이동거리가 2배. 질량 똑같은데 2배 되니까 2배. 그래서 여기 요 관계 질량 크면 위치 에너지가 크고 이동거리가 길어진다. 비례관계. 높이가 높으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고 이동거리도 비례한다. 그래서 추가 한 일의 양은 나무도막이 이동한 거리 곱하기 추의 무게가 아니라 힘이 마찰력이라 그랬지. 마찰력 틀렸고 낙하하는 동안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 감소 맞지. 추의 높이가 같을 때 더 멀리 이동시키려면은 높이가 똑같아. 얘랑 얘처럼. 그럼 많이 이동시키려면은 질량이 커야 돼. 무거워야 돼.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이렇게 같으면 많이 이동시키려면 높이가 더 높아야 돼. 높은 위치. 그리고 중력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랑 한 일은 같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이 문장, 한 일을 구하면은 그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거는 뭐 어떤 걸 해볼까? 지면을 기준으로 했다. 그럼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7미터. 그래서 9.8 곱하기 10kg 곱하기 7. 그리고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몇 미터? 3미터. 9.8 곱하기 10 곱하기 3. 옥상을 기준으로 했다. 9.8 곱하기 10 곱하기 옥상은 높이가 스스로가 0. 저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또 1m에 들어올렸다. 그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m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또 정지한 말뚝은 위치 에너지 가지죠.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에너지가 많으니까. 나에서 말뚝은 위치 에너지가 전보다 증가한다. 말뚝이 들어갔잖아. 말뚝의 위치 에너지는 내려갔지, 감소했지. 추의 질량이 작으면 말뚝이 조금밖에 안 박히지.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리고 추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일로 전환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썼던 거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의 한 일로 바뀜. 추의 질량, 추의 높이, 나무도막이 갖고 있던 마찰력,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마찰력이야. 나무도막의 무게가 아니라. 이것도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데 한 일로 쓰이지. 그래서 추의 높이, 추의 질량, 그거 2개 알면은 위치 에너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왜 반드시 측정하는 거를 물어보냐면은 우리 아까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의 한 일로 바뀐다 그랬잖아. 9.8 mH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그러면은 추의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잖아. 위치 에너지를 직접 못 구하면은 높이에 따른 이동거리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높이가 2배가 증가하면 이동거리가 몇 배가 되느냐, 이거 알아보면 되지. 오케이?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건 일이고 일 자체가 에너지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높이와 에너지 관계니까 높이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관계를 알아보면 된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얼만큼 일했는데 40N으로 0.1m를 밀었네. 한 일이 4줄 일했지. 왜 4줄 일할 수 있었어? 운동 에너지가 4줄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다. 질량이 2대 1이다. 2배라 그랬으니까. 속력은 B가 2배, 1대 2다. 근데 제곱을 해야 된다. 1대 4다. 2대 1이랑 1대 4를 곱하면 2대 4다. 얘는 1대 2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이다. 0.5배다. 여기서 무게가 40N인데 이건 의미 없고 요걸로 요만큼 일했지. 그래서 200줄 일했다. 운동 에너지 200줄이 더 생겼겠네. 여기서 2kg 1이었는데 0.4m를 갔다. 일했네.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했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만큼 갖고 있었는데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시켰네. 그런데 질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속도는 2배 증가했어. 질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속도는 2배 증가했어. 근데 제곱이니까 4배 증가한 거야.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배 증가했겠지. 그래서 요게 2배 증가했으니까 0.8. 얘네들은 질량이 3대 2대 1이고 속도는 다 똑같지. 그럼 이동거리가 3대 2대 1이 돼야 돼. 왜냐고? 운동에너지가 1로 전환됐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그래서 속도가 다 똑같다면 질량이 1대 2대 3일 때 얘도 1대 2대 3이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뭐와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질량과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비례한다고. 운동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가 맞지. 운동에너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질량은 똑같은데 속도가 2배 됐으니까 이동거리는 4배 증가 8. 질량 똑같은데 4배 증가했네. 2배 증가한 거겠지. 4. 자, 이것도 4kg 짜리를 H만큼 떨어뜨렸더니 속력이 이만큼이 됐다. 한 일이 얼마냐? 그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 이게 중력이 한 일이야. 이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된 양이야. 그것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양과 같은 거야.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2 됐네. 2의 제곱. 그래서 2, 4, 8 8줄만큼 중력이 이랬었던 거겠네. 그럼 뭐 높이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 50번 문제.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다. 속력이 똑같을 때 속력 제곱이라고 해도 속력 제곱이라는 값이 똑같을 때 운동 에너지가 2대 1이라는 거는 얘가 2대 1이잖아. 얘가 1대 1도 똑같은데 그럼 얘도 2대 1이라는 거지. 2대 1.